수심 200m, 완전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4시에 바다 위로는 잔잔한 파도만이 일렁이고 있었고 백령도의 등대가 외로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는 140m 길이의 강철 괴물이 조용히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것은 한반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22년 해군 생활에서 이런 경고음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해군 대령 박철민입니다. 서해함대 사령부 작전 참모부장을 맡고 있으며 22년간 바다를 지켜온 군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날 새벽만큼 심장이 빠르게 뛴 적은 없었습니다. 작전실의 붉은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서해 전체가 펼쳐져 있었고 그 중앙에서 깜빡이는 붉은 점 하나가 저희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작전장교 김동혁 중령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근무해온 그의 얼굴에서 이런 긴장감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P3C 해상 초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체불명의 잠수함 음파가 탐지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음향 분석 데이터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음파 특성이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중국 잠수함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소음 수준이 현저히 낮고 추진 방식도 YJ-18 대함미사일과 CJ-10 지상 공격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94급 전략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김중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YJ-18과 CJ-10, 중국이 최근 개발한 최신형 순항 미사일들이었습니다. YJ-18은 사거리 540km의 대함미사일이고 CJ-10은 사거리 1500km의 지상 공격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잠수함 한 척이면 한반도 전체와 일본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 테이블 위에 빨간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국방부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입니다. 서해함대 사령부 박철민 대령입니다. 비상상황 보고드립니다. 5분도 안 되어 국방장관과 연결되었습니다. 박 대령, 상황이 어떤가? 장관님, 중국 해군 잠수함이 백령도 서남쪽에서 탐지되었습니다. YJ-18 대함미사일과 CJ-10 지상 공격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94급으로 추정되며 우리 해역으로 접근 중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의 무거운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한가? P3C의 음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기존 중국 잠수함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참의장께 즉시 보고하겠다. 그동안 추적을 계속하되 절대 도발하지 말고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라.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이 조금씩 우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항행 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도발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령님, 추가 보고입니다. 정보과 박영수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중국 해군 동해 함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55급 구축함 3척과 52D급 구축함 5척이 산둥성 칭다오 기지에서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랴오닝성 다른 기지에서도 제-20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잠수함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해군과 공군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발적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지난주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한라인 구축에 합의했었습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자고 합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중국 내부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령님, 통신병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합참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0분 후 전시 상황 판단 회의가 소집됩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10분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전시 상황 판단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는 것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군 수뇌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중령, 현재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P3C에는 절대 놓치지 말고 추적하라고 전하고 추가 초계기도 투입합시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서해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거대한 위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화상회 준비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면서 저는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전력을 비상대기 상태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다산 정약용함을 포함한 이지스함들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으십시오. 대령님, 다산 정약용함은 현재 인천 기지에서 정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내에 출동 가능합니다. 다산 정약용함, 우리 해군의 자랑이자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파이원디 레이더와 SM-2 미사일 그리고 한국형 해성 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2배가 있다면 중국의 어떤 잠수함이라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합동참 모본부 상황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박 대령 상황을 보고하라. 예, 의장님. 새벽 4시 37분경 백령도 서남쪽 약 80해리 지점에서 중국의 신형 전략 잠수함이 탐지되었습니다. YJ-18 대함미사일과 CJ-10 지상 공격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94급으로 추정되며 현재 우리 해역으로 접근 중입니다. 현재 위치는 계속 추적 중이며 시속 약 15노트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이 시간 내에 우리 영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중국 측에 통보했는가?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군과 공군이 동시에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것이 의도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는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에 제 판단이 향후 상황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것. 둘째,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셋째, 새로운 전략 무기의 실전 테스트일 가능성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첫 번째입니다, 의장님. 최근 우리가 KF-21과 다산 정약용함 등 신의 무기 체계를 연이어 전력화하면서 동북아 군사 균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국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응 방안은 일단 외교적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즉시 철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해군 전력을 해당 해역에 전개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군사적 대응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가?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을 중심으로 한 함대를 해당 해역에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 편대를 공중 초계 임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경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알겠다. 즉시 국방부와 협의하겠다. 그동안 해당 잠수함을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 전력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회의가 끝나고 난 후 저는 다시 작전실로 돌아왔습니다. 상황판의 붉은 점이 여전히 우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해까지 50해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P3C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잠수함이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음향 신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발사관을 여는 소음이 감지되었습니다. 순간 작전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발사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YJ-18과 CJ-10 순항미사일 발사 준비.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공격 준비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시 합참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다산 정약용함 출동을 다시 요청하십시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2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최신 전략 잠수함과 우리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함 사이의 대결. 이것은 단순한 영해 분쟁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이 평화로운 아침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장병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각자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어깨에 대한민국의 안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대령님, 다산 정약용함에서 출동 준비 완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대기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해 한복판에서 벌어질 이 대결은 대한민국 해군 7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6시 15분, 인천 해군기지의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산 정약용함 승조원 전원 비상집합, 즉시 출동 준비. 기지 내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이른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다산 정약용함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166m, 폭 21m의 이 거대한 회색 함정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서해 전체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두 개의 점이 서로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94급 잠수함, 다른 하나는 우리의 다산 정약용함이었습니다. 대령님,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김동혁 중령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따뜻한 팩스 용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긴급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해당 잠수함의 정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94호급 개량형 전략 잠수함 하이룽호. 2024년 10월 새롭게 진수된 중국 해군의 최신의 함정. 기존 94급 대비 소음 감소 70%, YJ-18 대한미사일 16발과 CJ-10, 지상공격 순항미사일 12발 탑재 가능, 총 28발의 순항미사일. YJ-18은 사거리 540km로 우리 해군 전체를 위협할 수 있고 CJ-10은 사거리 1500km로 한반도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소음 감소 7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탐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이상한 점입니다, 대령님. 분명히 은밀성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P3C가 비교적 쉽게 포착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들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이 최신의 전략 잠수함을 일부러 노출시켰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력 시위인지 아니면 더 큰 작전의 전주곡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령님, 다산 정약용함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통신병의 목소리가 작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재민 함장이 직접 통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신기를 받았습니다. 다산 정약용함, 이쪽은 서해함대 사령부 박철민 대령입니다. 대령님, 다산 정약용함 김재민 함장입니다. 현재 인천항을 출항하여 목표 해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이 시간 30분 후입니다. 현재 함 상황은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스파이1D 레이더 가동 준비 완료, SM2 미사일 32발, 탑재 완료, 해성 대한미사일 16발 탑재 완료입니다. 홍상어 어뢰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재민 함장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20년 넘게 함정 근무를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특히 대잠전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함장 상대는 중국의 최신의 전략 잠수함입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령님. 우리 다산 정약용함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신을 마친 후 저는 다시 상황판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잠수함은 여전히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15노트를 유지하고 있었고 우리 영해까지는 이제 30해리 정도 남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후 저는 다시 작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합참의장의 지시는 예상과 달리 소극적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정만 계속하고 어떤 도발적 행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우선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동혁 중령의 보고를 듣는 순간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상대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으로 우리 영해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산 정약용함 출동은 어떻게 됩니까? 보류되었습니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일단 대기 상태로만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때 외교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서해함대 사령부입니다.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입니다. 중국 대사관과 긴급 협의를 진행 중이니 군사적 대응은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차관님 지시입니다. 외교부까지 개입해서 군사적 대응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매 순간이 위험했습니다. 대령님, P3C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잠수함이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음향 신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발사관을 여는 소음이 감지되었습니다. 순간 작전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발사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YJ-18과 CJ-10 순항미사일 발사 준비.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공격 준비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시 합참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다산 정약용함 출동을 다시 요청하십시오. 하지만 30분 후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합참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때 청와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중국 주석과의 직통 전화를 위해 모든 군사적 행동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대는 미사일 발사관을 열고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 놓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중령, 제 개인 판단으로 다산 정약용함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대령님, 그러면 명령 불복종이 됩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권입니다. 상황이 급박하면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정보과 박영수 소령이 뛰어왔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서로 다른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가 각각 다른 대응 방침을 제시하고 있어 현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청와대에서는 절대 군사적 도발을 하지 말라고 하고 국방부에서는 강력 대응을 검토하라고 합니다. 외교부는 중국 대사관과의 협의가 끝날 때까지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데 정부 각 부처가 제각각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입장은 국정원에서는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48시간의 관찰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8시간. 그 사이에 중국 잠수함이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군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해함대 사령부, 이쪽은 주한미군 사령부입니다. 긴급 협의 요청합니다. 무엇에 관한 협의입니까? 중국 잠수함 대응에 관해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 자체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이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일관된 방침이 없었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계속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도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이 명확한 대응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대령님, 합참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엇입니까? 30분 전 지시와 정반대입니다. 이제는 적극적 대응을 검토하라고 합니다. 30분 만에 방침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네, 아마도 상급 기관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내부의 혼란이 현장까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여전히 군사적 행동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네, 같은 정부 내에서 상반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현장에서는 매 초가 중요한데 정부는 아직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추가 보고입니다. 이번에는 공군 연락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공군에서 KF-21 보람의 편대 출격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언제든지 공중 초계 임무에 투입 가능합니다. KF-21 보람에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463km의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전투기는 아직 실전 경험은 없었지만 각종 성능 시험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KF-21의 레이더 성능으로 중국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잠수함 탐지는 어렵지만 스노클링하는 잠수함이나 수상 함정은 충분히 탐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공중 지원 전력을 보낼 경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작전실의 모든 스크린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최고 위험 경보였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불과 3시간 30분 전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서해가 이제는 동북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화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령님,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일본 해상자위대가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일 미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의 양자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휩쓸 수 있는 다자간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거대한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 빛은 평화로운 새날의 시작이 아니라 위험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해 어딘가에서 우리의 다산 정약용함이 중국의 최신의 잠수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KF-21 편대가 제20편대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 47분, 서해 상공 1만 2,000m에서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원 레이더에 미확인 목표물 포착, 방위 270도, 거리 80km, 스텔스 특성 확인됩니다. KF-21 보람의 편대장 김태현 중령의 목소리가 작전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즉시 통신기를 잡았습니다. 독수리원, 이쪽은 서해함대 사령부입니다. 목표물의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십시오. 서해함대 AESA 레이더로 분석 중입니다. 기체 크기와 스텔스 특성으로 볼 때 J-20으로 추정됩니다. 편대 규모는 8대로 확인됩니다. 8대의 J-20 스텔스 전투기, 중국 공군의 정예 편대가 서해 상공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리 KF-21 편대는 6대였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김태현 중령과 그의 편대원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독수리원 절대 먼저 도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공격받을 경우 즉시 응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서해함대. 우리 보라매들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편 바다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이 목표 해역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다산 정약용함에서 보고입니다. 통신병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김재민 함장이 직접 통화를 요청합니다. 저는 통신기를 받았습니다. 함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령님, 목표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스파이원디 레이더로 수중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김재민 함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잠수함 위치는 파악되었습니까? 아직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상당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수중 음향 소나를 전개했고 곧 찾아낼 것입니다. 바로 그때 소나병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함장님, 수중 접촉, 방위 45도, 거리 1만 5,000m. 확실합니까? 네, 함장님. 음향 특성상 대형 잠수함으로 확인됩니다. 속도 5노트로 서행 중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중국의 하이롱호와 우리 다산 정약용함 사이의 거리는 불과 15km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대결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함장, 즉시 경고 신호를 보내십시오. 국제법에 따라 3차례 경고 후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다산 정약용함에서 중국 잠수함을 향해 수중 음향 통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해군 잠수함, 이곳은 대한민국 영해입니다. 즉시 진로를 변경하고 우리 해역에서 벗어나십시오. 1분, 2분, 3분이 지났지만 중국 잠수함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듣지 못한 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경고를 보내십시오. 중국 해군 잠수함,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즉시 우리 해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중국 잠수함은 속도를 더욱 줄여 거의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대응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작전실로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중국 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해당 잠수함이 공해상에서 정상적인 항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의 정상 항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사일 발사관을 열어놓고 우리 영해로 접근하는 것이 정상 항해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소식은 없습니까? 미국에서 제7함대 소속 이지스함 2척을 서해로 파견한다고 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내일 오전입니다. 미군의 개입,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중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대립의 대리전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전실로 여러 전화가 동시에 걸려왔습니다. 대령님, 국정원에서 긴급 통화 요청입니다. 외교부 차관님도 통화를 원하십니다. 청와대 안보실에서도 즉시 통화하자고 합니다. 모두가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강경 대응을, 외교부는 신중한 접근을,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국정원과 통화했습니다. 박 대령, 중국이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미온적 대응을 하면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잘못되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인 당신이 판단해야 합니다. 이어서 외교부 차관과 통화했습니다. 박 대령, 절대 성급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중국과 고위급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군사적 행동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상대는 핵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상 카드일 수 있습니다. 섣불리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안보실장과 통화했습니다. 박 대령 대통령께서는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먼저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상대가 우리 영해를 침범해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일단 그 상황이 되면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매 초가 위급한데 정부 각 부처는 서로 다른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동혁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대응은 너무 안일합니다. 상대는 이미 전쟁 준비를 마쳤는데 우리는 아직도 회의실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 불복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령님, 현장 지휘관에게는 긴급 상황에서의 독자적 판단권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중령의 말이 맞았습니다. 22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답답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적은 칼을 빼들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칼집에서 칼을 꺼낼지 말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대령님, P3C에서 긴급 보고입니다. 무엇입니까? 중국 잠수함이 모든 미사일 발사관을 개방했습니다. YJ-18 대한미사일 16발과 CJ-10 지상공격 미사일 12발이 발사 준비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실제 공격 태세를 완료한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를 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중령, 제 개인적 판단으로 다산 정약용함을 대기에서 실제 출동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KF-21편대도 비상 출격시키십시오. 대령님, 그럼 명령 불복종 책임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 순간 작전실의 모든 장병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신뢰와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군인들은 정치인들과 달리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에 즉시 실제 출동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공군에도 KF-21편대 긴급 출격을 요청하십시오. 바로 그때 합참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박 대령, 무슨 일입니까? 독단적으로 함정을 출동시켰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의장님, 중국 잠수함이 16발의 핵미사일을 발사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입니다. 현장 지휘관으로서 긴급 상황 대응권을 행사합니다. 30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합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에 즉시 전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령님. 김재민 함장에게 새로운 교전 수칙이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함장, 중국 잠수함의 현재 위치는 영해선까지 5헬이 남았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30분 후 영해를 침범할 것입니다. 30분. 이제 중국이 선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진하여 우리 영해를 침범할 것인지 아니면 진로를 바꿔 철수할 것인지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를 보내십시오. 중국 해군 잠수함,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즉시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제법과 우리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 잠수함이 다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경고에 대한 답변인 것처럼. 함장, 어뢰 발사 준비를 완료하십시오. 어뢰실 준비 완료. 홍상어 어뢰 발사관 1, 이번에 장전 완료되었습니다. 홍상어 어뢰.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중어뢰로 사거리 50km, 속도 50노트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잠수함이라도 명중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해함대 사령부 독수리원입니다. 중국 편대 중 2대가 미사일 발사 자세를 취했습니다. 확실합니까?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레이더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라곤 상태입니다. 라곤. 미사일이 목표물을 포착하고 발사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이 발사될 것이었습니다. 독수리원 즉시 회피 기동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미사일 준비를 완료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준비 완료합니다. 미티어 미사일. 유럽에서 공동 개발한 세계 최고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 100km 이상의 램제트 엔진을 탑재해 어떤 적기도 따돌릴 수 없는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서해 상공과 바다에서 동시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수함과 구축함, 전투기와 전투기가 서로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 발의 어뢰나 미사일만 발사되어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청와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중국 주석과 통화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외교적 해결을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 잠수함은 계속 우리 영해로 접근하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양국의 전투기들이 서로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함장, 중국 잠수함이 영해선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혜리입니다, 대령님. 10분 후면 영해를 침범합니다. 10분. 이제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마지막 순간에 진로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지 모든 부서에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합참에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령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를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2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을 맞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것이 저의 의무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상관없이. 대령님, 미국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의 주권을 지지하고 중국의 도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동맹국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지지. 이것은 중국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독단적 결정으로 다산 정약용함과 KF-21편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다산 정약용함에서 보고입니다. 1시간 후 목표 해역 도착 예정입니다. 공군에서도 보고 들어왔습니다. KF-21편대 6대가 이륙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외교부에서 강력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무력화시켰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즉시 작전 중단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전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중국도 우리의 움직임을 파악했을 것이었습니다. 김중령, 지금부터는 현장 상황에 따라 즉석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현장 지휘관을 신뢰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예상치 못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해 함대 사령부, 이쪽은 독수리원입니다. 중국 제20편대 8대가 서해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중국도 공군 전력을 투입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다와 하늘에서 동시에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수리원,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공격받을 경우 즉시 응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서해함대. 하지만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 한 발의 총성이나 미사일만 발사되어도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독단적 결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만약 가만히 있었다면 중국의 핵미사일이 우리 영토를 겨누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군인이 정치인보다 앞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 후면 모든 상황이 결판날 것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해결인지 아니면 총성이 울리는 시작인지는 중국의 마지막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45분, 서해 한복판에서 두 거대한 강철 괴물이 마주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이 마침내 목표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을 출항한 지 3시간 만이었습니다. 길이 166m, 7,600톤의 이 회색 전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이었습니다. 스파이원디 위상 배열 레이더가 천천히 회전하며 주변 해역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다산 정약용함에서 보고합니다. 김재민 함장의 목소리가 작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함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목표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스파이원디 레이더로 수중 탐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소나 성능은 어떻습니까? SQS-53C 함체 고정 소나와 SQR-220K 예인 배열 소나 모두 최고 성능으로 가동 중입니다. 100km 반경 내에 모든 수중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소나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독자 기술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대령님, 접촉.
소나병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위 325도, 거리 25,000m에서 대형 잠수함 탐지, 음향 특성상 94급으로 확인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중국의 하이롱호가 25km 거리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함장, 중국 잠수함의 행동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와 대치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미사일 발사관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YJ-18 대한미사일 16발과 CJ-10 지상 공격 미사일 12발 모두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협 행위였습니다. 대화를 원한다면 발사관을 닫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고를 보내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령님. 다산 정약용함에서 수중 음향 통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해군 잠수함, 이곳은 대한민국 영해입니다. 즉시 미사일 발사관을 닫고 우리 해역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수중 스피커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시에 경고가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잠수함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대령님. 하지만 잠수함이 조금씩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는 23,000m입니다. 시속 3노트로 천천히 접근 중입니다. 중국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 경고를 보내십시오. 중국 해군 잠수함,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즉시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경고입니다. 여전히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잠수함에서 특이한 행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대령님, 중국 잠수함이 어뢰 발사관도 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6개 어뢰 발사관 모두 개방 중입니다. 533mm 중어뢰로 추정됩니다. 이제 중국이 미사일뿐만 아니라 어뢰까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함장, 우리도 어뢰 발사 준비를 완료하십시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상어 어뢰 4발이 발사관에 장전되어 있습니다. 홍상어 어뢰, 한국이 독자 개발한 533mm 중어뢰로 사거리 50km, 속도 50노트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잠수함도 명중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장,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국 잠수함의 행동 패턴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공격 의도가 있다면 더 은밀하게 접근했을 것인데 너무 노골적으로 위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재민 함장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실제 공격보다는 위협이나 협상용 카드로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도 긴장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령님, KF-21 편대에서 보고입니다. 무엇입니까? 중국 제-20 스텔스 전투기 8대가 서해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편대와 50km 거리에서 대치 중입니다. 이제 바다와 하늘에서 동시에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해군과 공군을 동시에 투입한 것이었습니다. 독수리원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주시하며 경계 비행을 계속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서해함대. 하지만 중국 편대가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중에서는 다산 정약용함과 중국 잠수함이, 공중에서는 KF-21과 J-22 서로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함장,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를 보내십시오. 중국 해군 잠수함,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즉시 무기 체계를 해제하고 우리 해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 잠수함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반응을 시험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거리는 20,000m입니다. 잠수함이 정지했지만 모든 무기 체계는 여전히 준비 상태입니다. 20km, 어뢰 사거리 안에 들어온 거리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대령님, 합참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영해를 침범할 경우 즉시 무력 대응하라는 지시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드디어 정부에서도 강경 대응을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중국 잠수함이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전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함장, 영해선까지 거리는 5해리입니다. 현재 속도라면 1시간 후 영해를 침범할 것입니다. 1시간. 중국이 마지막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전진하여 전쟁을 각오할 것인지 아니면 후퇴하여 체면을 구길 것인지 모든 무기 체계 최종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SM-2 미사일 32발 발사 준비 완료. 해성 대한미사일 16발 발사 준비 완료. 홍상어 어뢰 4발 발사 준비 완료. 골키퍼 근접방어 무기 준비 완료. 다산 정약용함의 모든 무기가 중국 잠수함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의 모든 화력이 집중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함장, 중국 잠수함에서 새로운 음향이 탐지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잠수함 내부에서 기계 작동음이 들립니다. 순항미사일 발사 시퀀스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실제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YJ-18과 CJ-10 순항미사일 발사 준비였습니다. 즉시 공격 준비. 하지만 상대가 먼저 발사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긴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양측 모두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발사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마치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서해 한복판에서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를 대결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중국 잠수함이 미사일 발사관에서 열기가 감지됩니다. 발사 준비 완료 상태입니까? 네,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순항미사일과 우리의 모든 무기가 서로를 겨누고 있는 상황. 한 발의 총성이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모든 승조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70년 역사상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17분, 첫 번째 번개가 바다를 가른 순간이었습니다. 약 1시간 30분간의 팽팽한 대치 상황이 계속된 후 드디어 중국이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어뢰 발사. 중국 잠수함에서 어뢰 4발 동시 발사 확인. 소나병의 절규가 다산 정약용함 함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뢰 종류는 533mm 중어뢰로 추정됩니다. 속도 50노트로 접근 중. 김재민 함장이 즉시 대응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승조원 충격 대비. 긴급 회피 기동 시작. 최대 기동으로 지그재그 항해. 다산 정약용함이 30노트의 최고 속력으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7,600톤의 거대한 함정이 마치 고속정처럼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잠 어뢰 발사 준비. 홍상어 어뢰 4발 동시 발사 준비 완료. 발사. 다산 정약용함의 어뢰 발사관에서 4발의 홍상어 어뢰가 연달아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이 어뢰들은 능동 수동 음향 유도로 중국 잠수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동시에 대어뢰 방어 체계도 가동되었습니다. 소프트킬 어뢰 대항책 전개. 디코이 어뢰 발사. 허위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는 디코이 어뢰들이 바닷속으로 투하되었습니다. 중국 어뢰들을 혼란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중국 어뢰 2발이 디코이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2발은 여전히 추적 중입니다. 거리는 5,000m.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재민 함장은 침착했습니다. 하드킬 대어뢰 시스템 가동. K-MASS 발사. 다산 정약용함의 최후 방어선인 하드킬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소형 대어뢰 미사일이 발사되어 접근하는 중국 어뢰를 직접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 어뢰 격파. 두 번째도 격파 완료. 완벽한 방어였습니다. 중국의 4발 어뢰 공격을 모두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격 차례였습니다. 홍상어 어뢰 접근 중입니다. 중국 잠수함까지 거리 3,000m. 중국 잠수함이 긴급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홍상어 어뢰의 능동 음향 유도 시스템이 중국 잠수함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뢰 명중. 중국 잠수함 선체의 직격탄. 바다 위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94급 잠수함은 경고했습니다. 한 발의 어뢰로는 격침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긴급 부상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입은 중국 잠수함이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투 능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령님, 독수리원에서 긴급 보고입니다. KF-21편대장 김태현 중령의 목소리가 작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제20편대가 공격 대형으로 전환했습니다. PL-15 미사일 라곤 신호가 감지됩니다. 즉시 대응하십시오. 미사일 발사. 중국 편대에서 PL-15 2발 발사 확인. 드디어 하늘에서도 미사일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독수리 1-2가 목표입니다. 긴급 회피 기동 중.
박승민 소령의 KF-21이 중국 미사일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KF-21의 뛰어난 전자전 능력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전자방해 장비 가동, 체포와 플레어 전개, PL-15 미사일이 추적을 놓쳤습니다. 바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KF-21의 최신 전자전 체계가 중국의 최신 미사일을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미티어 미사일 발사 준비. 독수리 편대 전기 미티어 미사일 동시 발사. KF-21 6대에서 미티어 미사일 12발이 일제히 발사되었습니다. 유럽 최고 기술의 결정체인 이 미사일들이 중국 제20편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미사일 명중 제22대 격추 확인. 나머지 제20편대가 서쪽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전투는 우리의 완승이었습니다. 중국의 자랑스러운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우리 KF-21에 의해 격추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중국 잠수함이 수면에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미사일 발사관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JL-3 발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격침되기 전에 핵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함장, 즉시 해성미사일로 공격하십시오. 해성 대한미사일 4발 동시 발사 준비. 발사. 다산 정약용함의 VLS에서 4발의 해성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되었습니다. 마하 2.5의 초음속으로 수면에 떠있는 중국 잠수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목표까지 30초. 중국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미사일이 먼저 도달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먼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 15초. 중국 잠수함 발사관에서 화염이 보입니다. 10초. 5초. 명중. 해성미사일 4발이 모두 중국 잠수함에 명중했습니다. 연이은 폭발로 거대한 잠수함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잠수함 침몰 확인. 순항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1분만 늦었다면 중국의 위험한 미사일들이 발사되었을 것입니다. 함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한 전투였습니다. 대령님, 이것은 다산 정약용함 전 승조원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김재민 함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 서해에서의 첫 번째 대결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대한민국의 완승이었습니다. 중국의 최신의 94급 전략 잠수함 격침, 제20 스텔스 전투기 2대 격추. 반면 우리 측 피해는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이 이런 굴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대령님, 긴급 보고입니다. 정보과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해군 동해함대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55급 구축함 6척을 포함한 대함대가 서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총 20척입니다. 중국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입니다. 20척. 이번에는 정말로 중국이 모든 것을 걸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12시간 후입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는 규모의 적 함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승리는 우리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와 승조원들의 실력이 중국을 상대로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함교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서해에서 울린 첫 번째 함포 소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전 세계가 서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각국에서 연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보과 박영수 소령이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쌓인 국제 반응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펼치자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공식 성명,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와 다산 정약용함의 뛰어난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중국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하고 94급 잠수함을 무력화시킨 것은 놀라운 성과다. 펜타곤에서 KF-21에 대한 기술 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에서는 다산 정약용함의 전투관리 시스템에 대해 문의했다고 합니다. 미국조차 우리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 방위성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방어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KF-21 전투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전투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과 유럽 무기만 도입해왔었습니다. 그 밖의 국가들은 대만에서는 KF-21과 다산 정약용함급 구축함 모두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 놀랍게도 폴란드에서도 KF-21 구매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순식간에 KF-21이 국제 무기 시장의 스타가 된 것이었습니다. 실전에서 중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시킨 전적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박소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매우 격렬합니다. 중국 외교부에서는 한국의 과도한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에서 대규모 군사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동해함대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런 굴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함대 규모는 55급 구축함 6척, 52D급 구축함 8척, 54호급 호위함 4척, 그리고 93급 공격 잠수함 3척입니다. 총 21척의 대함대입니다. 21척. 중국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였습니다. 우리 서해함대 전체보다도 강력한 전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청와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대령님, 대통령께서 국민대상 특별 담화를 발표하시겠다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일시간 후 오후 4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의 긴급 정상통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최고 지도자 차원의 국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다산 정약용함에서는 승조원들이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김재민 함장에서 보고입니다. 무엇입니까? 함정 상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경미한 손상 부위는 모두 응급 수리했고 모든 무기 체계가 정상 작동합니다. 언제든지 재출격 가능합니다. 김재민 함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첫 번째 승리가 승조원들에게 큰 용기를 준 것 같았습니다. 탄약 보급 상황은 해성 미사일 12발 추가 보급 완료했습니다. SM-2 미사일도 소모된 만큼 보충했습니다. 홍상어 어뢰는 충분합니다. 함장, 이번에는 21척의 중국 함대가 온다고 합니다. 한 척으로 상대하기에는. 대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이지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조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재민 함장의 확신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다산 정약용함이 우수하다고 해도 21대 1은 너무 불리했습니다. 추가 지원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한 척이 동해에서 급히 이동 중입니다. 6시간 후 도착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3척도 준비 중입니다. 그래도 총 5척으로는 21척을 상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미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제7함대 소속 이지스함 USS 세종 USS SEJONG 2척이 긴급 파견됩니다. 12시간 후 서해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USS 세종, 한국 전쟁 영웅인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미군 이지스함이었습니다. 미군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즈모급 헬기 구축함과 마야급 이지스함 각 한 척이 대기 중입니다. 필요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국제전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양자 갈등이 다자간 대립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각국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국제 언론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BBC 한국의 KF-21, 중국 스텔스기의 완승, 동북아 군사 균형 변화, CNN 한국 신의 무기체계, 중국군 압도, 세계가 주목, 로이터 다산 정약용함 BS 중국 잠수함, 한국의 기술력 입증, NHK 한국 무기의 일본 도입 검토, 방위 정책 변화 시사,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관심입니까? 프랑스 다소항공에서는 KF-21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고 독일 라인메탈에서는 다산 정약용함의 방어 시스템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까지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표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국의 SU-57도 KF-21과 비슷한 성능인데 중국의 J-22 패배한 것에 충격을 갖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 체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무기 수입국이었던 한국이 갑자기 무기 수출국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청와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대령님, 대통령께서 긴급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어떤 지시입니까? 현재 상황을 대외비로 분류하여 절대 기밀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언론이나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확대될 경우 동북아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중국의 최신의 무기들이 우리 무기에 완패당한 것을 숨기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어떻게 설명할 예정입니까? 일단 해상에서 발생한 소규모 접촉 사고 정도로만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전투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사건의 파급력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국 정보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함대가 접근하고 있었고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대령님, 긴급 정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중국 함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고 속력으로 이동 중이며 8시간 후면 우리 해역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8시간.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미군 지원은 12시간 후에나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4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력만으로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산 정약용함과 세종대왕급 한 척, 충무공 이순신급 세 척으로 중국 21척을 상대해야 합니다. 5대 21.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KAI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KF-21 추가 편대를 긴급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시험 비행 중이던 기체들까지 포함해서 총 12대를 출격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시험 비행 기체도? 네, 완전 무장 상태로 실전 투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종사들도 자원에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지원이었습니다. KF-21 12대가 추가로 투입된다면 공중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해성 미사일 추가 생산분을 긴급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형 청검 대공 미사일도 시험 투입해보겠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총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국 무기들의 성능을 세계에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대령님, 국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전국에서 군 지원 물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들이 자원 입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번 사태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의 위협에 시달려온 국민들이 이번 승리에 열광하며 군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대령님, 중국에서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중국 공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20, 20대, 제26, 30대의 대편대가 서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도 대규모 대결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KF-21 18대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움직임은 북한이 매우 조용합니다. 아마도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동북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어둠이 내릴 것이고 그 어둠 속에서 동북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대결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을 중심으로 한 우리 함대와 중국의 대함대, 그리고 하늘에서는 KF-21과 중국 전투기들의 대공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진정한 실력이 시험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47분, 서해 한복판에서 현대전 역사상 가장 치열한 해상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령님, 중국 함대가 수평선에 나타났습니다. 다산 정약용함 함교에서 김재민 함장의 긴급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21척의 중국 함정들이 거대한 철의 벽을 이루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50km입니다. 중국 함대가 세계 전투군으로 나뉘어 우리를 포위하려 합니다. 메인 스크린에 펼쳐진 전술 상황을 보니 절망적이었습니다. 55급 구축함 6척을 중심으로 한 중국 함대가 반원형으로 전개하면서 우리 5척 함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력 현황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다산 정약용함을 중심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1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3척이 전투 대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함정이 최대 전투 준비 상태입니다. 5대 21. 수적으로는 절대 불리했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KF-21 보람의 18대가 상공에서 경계 비행 중입니다. 중국 편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중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해 함대 사령부, 이쪽은 독수리원입니다. 서쪽에서 대규모 편대 접근 중입니다. 김태현 중령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대 규모는 제20 스텔스 전투기 20대, 제26 멀티롤 전투기 30대, 총 50대입니다. 우리를 압도적으로 수적 우위에 있습니다. 18대 대 50대. 하늘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독수리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보람의 성능을 믿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해 함대. 모든 편대원들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때 중국 함대에서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중국 55급 구축함에서 YJ-21 극초음속 미사일 12발 동시 발사. 드디어 중국이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한 것이었습니다.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오는 YJ-21은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대한미사일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함정 대공 방어체제 가동, SM-2 미사일 일제 발사, 다산 정약용함을 중심으로 한 우리 함대의 모든 방공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SM-2, SM-6, 그리고 신형 청검 미사일까지 총동원되었습니다. 요격 성공 8발, 하지만 4발이 여전히 접근 중입니다. 김재민 함장이 즉시 대응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대 회피 기동, 골키퍼 근접 방어무기 가동, 5척의 한국 함정들이 일제히 고속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근접 방어무기가 화염을 뿜어내며 마지막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2발 더 격추. 하지만 충격. 마지막 2발의 미사일 중 1발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강감찬함에 명중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함정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강감찬함 피해보고 중파되었지만 전투 계속 가능합니다. 주무기 체계는 정상입니다. 한국 함정의 견고한 구조가 위력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격 차례였습니다. 전 함대 해성 미사일 일제 발사. 목표는 중국 55급 구축함들. 다산 정약용함에서 8발, 세종대왕급에서 16발, 충무공 이순신급 세척에서 각각 8발씩 총 48발의 해성 미사일이 일제히 발사되었습니다. 마하 2.5의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해성 미사일들이 중국 함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해면 3m 높이로 스키밍 비행하는 이 미사일들은 중국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목표까지 30초. 중국 함대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함정들도 HHQ-9 방공 미사일과 1130 근접 방어 무기로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48발이 날아오는 것을 모두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명중. 55급 구축함 난창호의 직격탄. 라사오도 명중. 대형 화재 발생. 52D급 구축함 2척도 피격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중국 함대의 주력 4척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55급 2척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중국 함대의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령님, 중국 잠수함들이 어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93급 공격 잠수함 3척에서 총 18발의 어뢰가 발사되었습니다. 수중에서 조용히 접근해온 이들이 마침내 공격을 개시한 것이었습니다. 전 함대 대잠 작전 시작. 홍상어 어뢰 발사. 우리 함대도 즉시 대잠 어뢰로 응전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홍상어 어뢰와 중국의 533mm 중어뢰가 바다속에서 치열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동시에 링스 대잠 헬기들이 긴급 출격했습니다. 링스 헬기 6대 투입, 소노부이 투하하여 중국 잠수함 위치 확인 중입니다. 첫 번째 중국 잠수함 발견, 어뢰 투하, 수면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대공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해 함대, 이쪽은 독수리원입니다. 중국 편대와 교전 개시합니다. 김태현 중령의 KF-21 편대가 드디어 중국 50대 편대와 맞닥뜨린 것이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일제 발사, 18대에서 36발 발사합니다. KF-21들이 보유한 최고의 무기인 미티어 미사일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거리 100km 이상의 이 미사일들이 중국 편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중국 편대도 PL-15 미사일로 응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수십 개의 미사일 궤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대 공중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사일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20 격추, 두 번째도 격추,
제26사대도 격추되었습니다. KF-21의 뛰어난 전자전 능력과 미티어 미사일의 성능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반면 우리 편대는 독수리5가 피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독수리8도 손상을 입었지만 비행 계속 가능합니다. 18대 중 1대를 잃었지만 중국은 6대를 잃었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세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더욱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중국 93급 잠수함 한 척을 격침시켰습니다. 홍상어 어뢰가 중국 잠수함을 명중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척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가 두 번째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입은 중국 함정들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YJ-18 대한미사일 24발 발사 확인. 이번에는 아음속 순항미사일이었습니다. YJ-21보다는 느리지만 수량이 많아 위험했습니다. SM-6 미사일로 요격, 청검 미사일도 투입하십시오. 새로 실전 투입된 청검 미사일이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24발 중 20발을 격추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4발이 여전히 충무공 이순신급 을지문덕함의 명중, 두 번째 우리 함정이 피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함장, 중국 함대의 핵심을 타격하겠습니다. 남은 55급 구축함들을 집중 공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령님. 해성 미사일 최종 공격 준비. 다산 정약용함에서 마지막 해성 미사일 8발이 발사되었습니다. 목표는 중국 함대의 기함인 55급 구축함 다레노였습니다. 전탄 명중. 다레노가 대파되고 있습니다. 중국 함대의 지휘함이 무력화되면서 중국 함대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 함대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서도 중국 편대가 서쪽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후퇴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1대 5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선 시각, 전투가 끝났습니다. 최종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중국 함대 55급 구축함 3척 대파, 52D급 구축함 4척, 중파 93급 잠수함 1척 격침, 중국 공군 제26대 격추, 제26 8대 격추. 한국 함대 충무공 이순신급 2척 중파, 전투력은 유지. 한국 공군 KF-21 1대 손실, 5대 21, 18대 50의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가 완승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함장, 정말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대령님, 이것은 다산 정약용함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 전체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입니다. 김재민 함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승리의 핵심은 우리의 기술적 우위였습니다. 해성 미사일의 뛰어난 성능, SM-6와 청검 미사일의 완벽한 방어, 그리고 KF-21의 압도적인 공중전 능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새벽 1시, 중국 함대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대령님, 중국 측에서 긴급히 한라인을 통해서 합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해상에서 벌어진 충돌은 우발적 사고였으며 양국 간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대패를 당한 후 더 이상 군사적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군 지원 함대는 오전 6시에 도착 예정이지만 이미 전투가 끝났으므로 경계 임무만 수행할 것 같습니다. 승리는 우리만의 것이었습니다. 외국의 도움 없이 우리 힘만으로 중국의 대규모 함대를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서해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리의 의미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갑판에서 태극기가 새벽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은 이제 아시아의 새로운 해군 강국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와 다산 정약용함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독자, 무기 체계가 세계 최강급임을 실전에서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서해에서 울린 함포 소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자랑스러운 승리를 알리는 축포였습니다. 새벽 6시, 서해에 떠오르는 태양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미 제7함대 소속 이지스함들이 도착했습니다. USS 세종과 USS 율곡이 서해 수평선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투는 끝난 후였습니다. 미군 함정들은 승리한 우리 함대에게 경의를 표하며 일렬로 항해했습니다. 미군 함대장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 해군의 뛰어난 전투 능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함의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군조차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한편 다산 정약용함에서는 승조원들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함장, 승조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모두들 자부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22시간의 연속 전투였지만 사기는 최고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함정과 무기 체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재민 함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해 복구는 경미한 손상 부위는 이미 응급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모든 주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재출격 가능합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뛰어난 생존성과 승조원들의 전문성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해에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군은 22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함대와 공군 편대를 상대로 압도적인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번 승리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와 다산 정약용함을 비롯한 첨단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입증한 것입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함은 21척의 중국 함대를 상대로 놀라운 전과를 올리며 우리 해군의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SNS에는 자부심 넘치는 게시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오전 10시 각국으로부터 비공식 접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각국 정보기관들의 접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과에서 가져온 보고서는 여전히 기밀로 분류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미국 CIA를 통한 비공식 접촉, KF-21 성능 데이터에 대한 극비 정보 교류 희망,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경유, 비밀 접촉, 한국 무기 체계 성능 분석 자료 요청, 영국 MI6를 통한 은밀한 접촉, 차세대 무기 기술 협력 가능성 타진, 프랑스 DGSE 채널로 접촉, KF-21 기술 관련 비공식 협의 요청, 이스라엘 모사드를 통한 극비 접촉, 다산 정약용함 방어 시스템에 대한 관심 표명.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령님. 더 있습니까?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이 비공식 채널로 접촉해오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무기 체계의 실전 성능에 대해 극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발표나 보도는 없었지만 각국 정보기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이 핫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의 반응은 KAI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다산 정약용함급 대량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전체가 호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중국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 서해에서 발생한 사건은 불행한 오해에서 비롯된 우발적 충돌이었다. 중국은 한국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원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양국 간 군사 한라인을 구축하겠다. 사실상 중국의 완전한 굴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얕잡아보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추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중국 해군 사령관이 경질되었고 공군 사령관도 문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긴급 분석팀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합참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 대령, 이번 작전의 총지휘관으로서 정말 수고했습니다. 합참의장의 첫마디였습니다. 의장님, 이것은 제 개인의 공이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함을 비롯한 모든 장병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겸손할 것 없습니다. 당신의 현장 판단력과 지휘 능력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작전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22년 군 생활의 모든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KF-21과 다산 정약용함, 해성 미사일 등이 실전에서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둘째, 장병들의 훈련 수준과 사기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절대 열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독자적 방위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외국의 도움 없이 우리 힘만으로 강대국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승리는 우리나라 국방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후 4시 국방부에서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서해 해상전에서 우리 군이 거둔 전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2차례의 교전에서 중국 해군 함정 8척을 무력화시켰고 공군기 20대를 격추했습니다. 반면 우리 측 피해는 경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함은 한 척으로 중국의 대함대를 상대로 압도적인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현대해전사의 길이 남을 기록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KF-21의 수출 전망은 현재 10여 개국에서 도입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충분한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추가 건조 계획은 현재 6척을 더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후 6시 저는 다시 서해함대 사령부로 돌아왔습니다. 작전실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있었지만 승리의 기쁨도 가득했습니다. 지난 22시간 동안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대령님, 각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인터뷰는 거절하십시오. 지금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서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서해였습니다. 이제 이 바다는 우리의 바다였습니다. 오후 8시 김재민 함장에서 마지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다산 정약용함이 인천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승조원들 상태는 모두들 피곤하지만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크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함장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승리였습니다. 대령님, 저희는 그저 주어진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산 정약용함이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는 것은 자랑스럽습니다. 밤 10시 하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온 축하 전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22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값진 것은 승전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병들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자 온갖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족들, 동기들, 후배들까지 모두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메시지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군에 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아버지도 해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이 복무하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20시간 전 이 시각에 중국의 94급 잠수함이 우리 영해를 위협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잠수함은 서해 바닥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상황판을 바라봤습니다. 서해 전체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우리의 바다였습니다. 20시간 만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와 다산 정약용함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급임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서해에서 울린 함포 소리는 단순한 승리의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강국으로 우뚝 선 순간을 알리는 역사의 함성이었습니다. 22년 군 생활의 모든 순간들이 이 하루를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전설, 다산 정약용함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지킨 모든 장병들의 용기와 헌신도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서해에서 떠오르는 새벽 태양처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What